la bocca ti bacerò, amore, amore, su dimmi, dimmi che mi vuoi bene, come sai dirlo tu. 맛있는 별미와 책이 있는 별미 책방 네 번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전 살이 쪘어요. 저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전 별미 책방 시작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이제 짬나는 시간에 그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만 했는데 요즘은 제가 책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너답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지적해 보인다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있으면 너 다움이 될 거예요. 아. 책 읽는 거 다움.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여기 어떤 음식이 있나 찾아보는 습관이 그것 생긴 좀 거 생겨요, 있죠. 진짜로. 네. 음식이 생겨서 약간 요거를 작가님께 좀 추천하고 싶은 제작진에게 이런 책도 있어요라고 추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책 속에, 이야기 속에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음식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겠죠. 네. 우리의 삶을 다룬 게 또 책이고요. 책이니까. 그래서 네. 우리는 책 식구 책 식구. 아, 저번 책 주부터 식구. 맞아요. 책 식구. 잊지 않았습니다. 책 네. 식구. 네. 책을 같이 먹는 일. 지방을 다니다가 좀 새로운 음식을 보고 나면은 이제 저는 거꾸로 가죠. 이 음식이 소개된 책이 없을까? 혹은 이제 이 음식이 이렇게 소개된 다른 두 종류의 책이 없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혼자 괜히 해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 속에 별미가 숨어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별미가 있는 책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니와 삼남매는 저녁으로 라면을 3개 끓여 밥을 말아 먹기로 했다. 식탁에 커다란 라면 냄비와 국그릇 4개가 놓이자마자 남동생이 자기 몫의 면을 양껏 덜어갔고 김은영 씨가 그런 막내에게 꿀밤을 놓았다. 다음부턴 1인용 냄비에다 다 따로 끓여서 자기 것만 먹어. 막내는 면발을 호로록 들이키며 눈치 없이 투덜거리다 김지영 씨에게 꿀밤을 한 대 더 맞았다. 어머니는 큰딸을 달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김지영 씨의 그릇에 라면 국물을 한 국자 덜어주었다. 따뜻한 거 많이 먹어야 한다. 옷도 따뜻하게 입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읽고 싶었던 책인데 드디어 읽게 됐습니다. 네. 바로 82년생 김지영. 저는 93년생 최선정인데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요즘 이야기고요. 극사실주의적인 이야기이고 저는 이게 소설책인지 다큐멘터리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 소설에 주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지. 맞아요. 네. 네.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네.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금방 손정 씨가 딱 읽어줬던 라면에 대한 거잖아요. 그 라면 한 그릇 끓여가지고 먹는데도 동생 먼저 계란 맞아요. 듬뿍 떠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머니가 말하자면은 첫 생리하는 외국에서는 그날 축하도 해주고 꽃도 선물을 네, 하고 뭐 케이크도 사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은 팥밥을 지어서 주고 하는 그날 이제 이 남자 동생 애하고 매일 다투고 하는 게 이제 라면 건더기인데 건더기를 더 안 주고 그 하찮은 국물만 주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요. 동생은 진짜. 단백질 가득한 계란 같이 퍼서 면발에 이렇게 주고. 네. 결국 맨 마지막에 엄마가 국물 한 번 더 떠주잖아요. 몸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저도 이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는 게 아이가 둘 다 딸인데 이 큰 아이는 이제 예전에 초경을 했고 그때 굉장히 드러내놓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당시 82년생 김지영 씨만 해도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막 뭔가를 하지 않았던. 그런데 엄마는 뭔가 조금 그 마음 표현을 흔한 라면 국물 한 국자지만 거기에 뭔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런 것도 살짝 이렇게 읽히는 거죠.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몸 따뜻하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그 국물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하고 닿아 있지 않은가? 제가 어릴 때 라면을 처음 봤을 때는 라면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거는 밥 대신에 먹는 게 요즘은 라면이지만 밥 먹기 싫어 그냥 간단하게 끓여 먹을래. 근데 예전에는 라면을 한번 사 먹는다는 거는 대단한 사치였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저만 해도 어릴 때 겪었던 게 라면 뭐 3개에 어머님이 이제 가난하니까 국수 5개, 5인분. 이렇게 해서 먹고
조금 나아지면 라면 3개, 국수 3개. 아하. 아주 많이 좋아지면 라면 3개, 국수 하나만. 이렇게 했던 라면이 굉장히 비쌌고 좋았던 음식. 저도 그 세대 끄트머리예요. 근데 저도 제 밑에 동생이 82년생. 네, 눈 반짝. 그런데 내 동생 이제 둘인데 제 장남이니까요. 그 라면과 국수가 섞여 있는 데서 라면 면발을 빼서 그렇죠. 저한테 주는 아니, 거예요. 라면이 국수 같이 해보라고. 그럼요, 같이 한 솥에 끓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장면을 그 TV 만화에 검정 고무신 뭐 이런 만화에서 네네. 라면이 귀하다고 국수를 같이 삶는 거를 제가 만화에서 만화에서 봤었거든요. 본. 그 만화 같은 인생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 라면이라는 음식을 이용해서 그런 걸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라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뭐 닭다리 이렇게 막 귀한 음식도 아닌데 라면마저도 차별을 당하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라면이라서 오히려 더 메시지가 강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귀한 음식이고 양이 적으면 소고기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야 그래도 양이 적으니까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 수 있는데 라면은 사실 가장 서민적인 음식인데 이거마저도 내가 차별을 받아야 되나? 거기서 오는 이 아련한 쓰라림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계란만 넣어 먹더라고요, 라면에. 아, 선정 씨는 뭐 뭐 넣어서 맛있는 거 먹어요? 넣어서 먹나요? 혹시 매운 거 다 좋아하세요? 저는 청양고추. 저는 매운 건 많이 알아서 혹시 캡사이신이라고 아세요? 그 엄청 매운 그 마트 가면 파는데 아니, 그걸 혀가 먹는다는 건 아니겠죠. 얼얼해지는. 네, 저는 그거를 한 2바퀴 딱 둘러요. 2바퀴요? 2바퀴 두르고 청양고추 한 2개 정도 썰어서 넣고 나 목소리 그 너무 위에다가 콩나물까지 올려줘요. 그 정도면 불라면 아닐까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캡사이신 체류액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체류액에.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속이 막 시원해지면서 좀 느끼한 거 먹은 다음이라든지 정말 자리 좀 봐. 불안해서 못 있겠다. 와, 굉장히 독한 여자였는데 이때까지네요. 정말. 뭣도 모르고 놀렸구나. 제가 밀가루 음식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라면을 그 국물 이 나트륨이 항상 문제잖아요. 물을 적게 하면 농도가 같다면 스프를 반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럼 섭취하는 나트륨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물 좀 적게 하고 그리고 한 번 면을 삶아서 기름기를 좀 빼서 먹어요. 아, 너무 건강하게 먹는다. 야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방청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이렇게 초벌을 라면을 했어.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까지 챙기려고. 그래서 저는 라면을 사랑하면서도 또 몸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별미책방 이렇게 첫 번째 책 82년생 김지영 속의 별미는 라면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책 만나볼게요. 시오라면으로 보이는 투명한 국물에는 흰 참깨와 마당에서 뽑아온 듯한 파가 잘게 썰어져 듬뿍 얹어 있었다. 유리코, 점심이라도 먹을까? 아스타가 안에 들어오라고 눈짓을 하자 이모토는 조심조심 들어와서 탁자 위에 가만히 라멘을 내려놓고 나갔다. 일단 배에 뭔가를 채우자 유리코. 얘기는 그 다음에 하고. 그 말에 코 주변이 빨갛게 된 유리코가 젓가락을 들었다. 다시 문이 열리고 이모토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버터통을 들고 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말없이 유리코에게 내밀었다. 이렇게 먹는 건 정말 몸에 안 좋은데. 유리코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버터를 크게 한 숟가락 퍼서 사발 안에 떨어뜨려 국물을 마셨다. 맛있어 라는 소리가 들렸다. 맛있어. 엄마의 맛이야. 유리코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아내를 잃은 아스타 료에이 그리고 그의 딸 유리코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49일의 레시피에서 소개된 별미는요. 아까 라면이었죠. 네. 이번엔 라멘입니다.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없는데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돌아왔는데 새엄마의 레시피를 발견하고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 본 그 라멘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순간을 떠나왔을 때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토닥여주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맛,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 라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라멘에다가 버터를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들었을 때 라멘 같은 경우에는 그 진하고 가뜩이나 약간 느끼한, 가뜩이나 느끼한데 맞아요. 거기에 또 버터를 넣는다는 게 저는
그 국물을 저도 마시면 그 대목에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책에서는 맛있어. 향기만으로도 오마이 이미 맛이야.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오마이 합니다. 맛이야. 일본도 원래는 버터를 넣는 라면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처음에 라면 발달할 때는 그냥 소금을 뜻하는 시오, 소금 라면이라 그래서 시오 라면. 그다음에 이제 뭐 해산물이 들어가는 게 특별한 게 있고 어느 날 이제 라면이 막 변신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캡사이신을 둘러서 먹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일본 라면 먹으러 가면 거기 이제 마늘이 막 있고 마늘을 으깨는 그 기구를 주잖아. 네. 근데 그 마늘을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맛이 정말 달라. 마늘을 꼭 넣어야 저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매우니까. 매운 것보다 이렇게 깔끔해지고 그 느끼한 단맛이 맛을 잡아주니까. 불맛. 불맛.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일본 놀러 가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 라멘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자판기 같이 생긴 거에 맞아요. 그쵸 골라서 무슨 이렇게 도서관, 독서실 같은 데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딱 맛을 보게 하더라고요. 딱 먹었는데 저는 그 돼지고기 육수의 맛이 처음에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비린내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맛집이지? 내 입맛은 안 맞네 했거든요. 츠케면을 먹었는데 츠케면은 약간 그 면이 자체가 육수에 담궈져 있어서 면에 흡수가 잘 돼 있어서 간이 잘 밴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육수가 엄청 짜요. 근데 먹다 보면 저는 츠케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면이라는 것 자체에서 느껴지는 식감이 있는데 국물마저 워낙 진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융화가 된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진한 국물에는 저는 그냥 흰쌀밥이 더 좋은 것 같고 면에는 오히려 좀 맑은 국물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한 국물에 이 생면까지 들어가니까 저는 좀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라면이라는 거는 유탕라면이라고 합니다. 기름에 끓인 면이 우리가 말하는 라면이 되고 근데 다 우리는 생면을 먹으면서 유탕면의 기준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라면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 세계의 모든 국수들이 한 번도 기름에 넣어서 튀겨서 장기간 보관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도 모모후쿠라고 대만 사람입니다. 원래 출신이. 이 사람이 밀가루가 굉장히 흔해지면서 이걸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보자.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국수를 보관하는 방법을 찾다가 라면이 개발되고 61년도에 등록을 합니다. 하고 나서 불과 2년 내에 한반도에 상륙을 하죠. 지금 와서는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제일 많은 게 한국입니다. 꼬불꼬불하잖아요. 예. 네, 라면은 꼬불꼬불. 그거는 이제 표면을 꼬불꼬불하게 해서 기름의 이 흡수와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공기를 빼고 수분을 빼고 하는 과정을 편하게 만들고 압축을 하면은 크기가 줄어드는데 나중에 풀면은 굉장히 길어지죠. 네. 그런 효과로 이제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아. 그 꼬불꼬불하니까 라면에 리을이 꼬불꼬불하잖아요. 근데요, 이거 저희 시청률도 꼬불꼬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해졌습니다. 49일의 레시피 속 별미 라멘, 그리고 82년생 김지영 속 별미 라면, 이 두 요리를 오늘도 맛있게 해주실 요리 전문가 정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라면은 정말 전쟁하듯 드실 수 있는 그런 라면으로 끓여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책 속에 김지영 씨 모친은 음식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죠. 뭐 찜닭집이라든가 치킨, 빵, 뭐 죽집, 그 시대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은 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삼남매하고 엄마 이렇게 넷인데 라면을 딱 3개만 끓여요. 당연히 한 젓가락이라도 더 하려고 다투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끓인 라면은 또 정말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라면 맛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오라면이에요. 시오라면은 정말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어쩌면 정직하지만 굉장히 기교가 없고 좀 심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유리코가 좀 망설이고 또 우유부단하고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시오라면은 언뜻 보면 정말 어설퍼 보이는데 정말로 똑똑한 맛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멘 처음 만들어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2000년대 초반에 일본 현지 가서 명인에게 제가 명인에게 라멘 명인에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육수나 이런 것들 빼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실은 한국에서의 연습은 해본 적은 없고요. 예, 그 당시에 명인에게서 배워온 레시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면 꼭 저렇게 알쏭달쏭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명인에게 배워왔는데 한국에서 해본 적은 없어요. 라멘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요. 오늘처럼 소금으로만 하게 되면 시오라멘, 그리고 간장으로 하는 한국 사람 가장 좋아하죠. 쇼유라멘, 그리고 이제 그 된장, 미소 된장으로 하는 미소라멘, 이렇게 소스별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육수도 돼지뼈를 이용하기도 하고 닭뼈 또는 해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좀 뜨는 라멘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바장이라고 해서 짭조름한 맛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찌개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뜨는 게 있어요. 그 삼겹살. 한국 사람들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이 삼겹살을 튀겨가지고 라멘 위에 올려지는 파코멘이라고 요즘 서울에서 좀 핫하게 뜨는 그 일본 라멘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라면의 맛을 보고 싶어요. 근데 라면은 또 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좀 우리 특이한 집에서도 라면은 끓일 수 있잖아요, 라면은. 지금 여기는 라면 튀겨. 그러면 선정 씨는? 저는 그래서 라멘? 또 닭육수라고 하니까. 저도 참 평소에는 그래도 보기 힘든 라멘. 불안해지는데요. 저도 첫 라면의 추억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꾸고 싶어요. 이번에 라멘을 한번 도전해가지고. 라멘. 아멘. 의지대로 라면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라면. 네, 저는 확고하게 라면이에요. 일단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고 저는 보시죠. 바꾸지 두고 않을까요? 보시죠. 저와 재민 씨는 라면, 면. 그리고 나머지는 라멘. 라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좀 나뉘네요. 이럴 때가 네. 굉장히 막 아슬아슬 쫄깃쫄깃합니다. 그걸 눈치. 어떻게 나올지 눈치 작전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특히 우리 선정 씨가 워낙 마음이 갈 때 같아요. 아하.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네. 우리가 잘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아무래도 한두 분이 못 드실 것 같아요. 한 명 혹은 두 명. 이게 굉장히 핫해요. SNS에도 여성분들이 이 책 읽었다 해서 인증샷 딱 담긴 그런 사진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네. 이게 출간된 지 지금 7개월 됐는데요. 맞아요. 판매 부수 10만 부 돌파했습니다. 네. 엄청난. 네. 저 이제 17살의 아기가 있는데 아빠 이 책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아이들까지도 이 책 한번 읽어보자고 했던 건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82년생 김지영이 제일 많았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흔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할 수 있게끔. 89년도에 해외여행이 조금 풀리면서 네. 여권을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니까 아주 어릴 때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이 사람들은 한국이 세계로 개방되는 거를 맞았는데 유럽에 갔던 이 82년생 김지영들이 여자니까 어디 여자가 건방지게라는 거는 없더라는 거죠. 그걸 어린 시절부터 겪은 게 82년생들이고 그 대표하는 사람이 김지영이라는 김지영. 가상의 네. 이름인 겁니다. 그 우리의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 같은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 또 그렇게 성장 과정을 그려내면서 요즘 시대의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그 문제점까지도 아주 사실 그대로 담담하게 풀어내가지고 어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실이니까, 현실이니까. 저도 83년생이다 보니까 현 세대를 살고 있는 남자로서 100%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을, 남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느낄 수가 있을까? 약간 조금은 극단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각도 있고
남자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이야기처럼 분유가 어릴 때 보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 가루 콕 찍어서 먹고 이러면 할머니가 옆에서 혼내시면서 남동생 거 뺏어 먹는 거 아니라고 딱 혼났던 그 장면이 여기 있으니까 저는 제 이야기 같고 제 등짝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그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밥을 같이 지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아버지, 할머니, 뭐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딸로 가는 이런 방식이 비슷한 그 상황들이 계속 제시가 되거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 뿌리 깊게 내려있는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불행히도 또 이 상황에서도 가해자입니다. 저한테는 뭘 조금 더 주고 맛있는 꽃감도 할머니가 몰래 숨겨주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라면으로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그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그 어린 시절이 요즘이었으면 그래도 딸에게 먼저 계란을 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2000 저는 조금 요즘 사람이잖아요. 네. 이렇게 시대가 조금 바뀐 것 같은 게 저희 때는 그 번호도 남자부터 여자 이게 아니라 성대로 성대로. 가나다라바바사 아자차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고를 나와서 바바리맨이 오잖아요. 저희 때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옛날 시대 때는 이렇게 그거를 좀 이렇게 네가 왜 거기 가가지고 여자애가 수치스럽게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쳐다봐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망간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더 쳐다봐줬거든요. 아, 그 턱은 왜 개는 거죠? 근데 저는 책을 쫙 읽다가 마지막 결론을 딱 보고요. 하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 시점이 계속 김지영 씨라고 하잖아요. 제 3자가 지금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써내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보니까 의사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근데 그 의사가 자신의 부인 얘기를 하면서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결말에서 한 간호사가 임신 때문에 그만뒀다. 다음에는 처녀 아가씨인 간호사를 써야지. 이렇게 쓰는데 결국 남성들의 그 깊은 어딘가에는 여자들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전체적인 전체 이야기에 누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전혀 전혀 그렇죠.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결국 이 조남주 작가가 보여주려고 한 메시지죠. 예뻐요. 제가 생각한 라면집은 분식집 같은 느낌인데. 카페 같네요, 좀. 네. 감사합니다. 라면 어떤 분식집 라면을 아니에요. 시켰을까요? 라면도 종류가 꽤 많은데. 콩나물 라면. 라면. 해산물이 들어있네요. 해산물라면. 아우 소리 좋아. 저소리. 지금 달걀을 푼 것 같아요. 약간 국물이 탁한 게. 국물이 안 봐도 맵고 시원할 것 같아요. 캡사이신 뿌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먼저 술 한 잔 먹고 난 뒤에 술 한 잔 먹어야 라면 맛이 나요. 무로 육수를 내나요? 양파도 나오고. 저건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양파 라면과 뿌리. 다르게 지금 육수를 내나 봐요. 양파 뿌리나 팥뿌리를 저렇게 육수에 쓰기도 합니다. 새우도 들어가고. 뭐 새우 다시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간단한 라면을 좀 어렵게 끓였네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끓일 필요가 정성스럽게. 있을까요? 왜 라면 스프나 건더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새우까지. 와. 정성스럽게 넣는 건 라면에 대한 배신이죠. 우리가 먹을 라면이 저런 라면. 네. 저희 아버지도 육수를 정성스럽게 끓이는 고추기름을 싫어하세요. 넣어서 네. 마늘을 먼저 넣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게 캡사이신만 넣어주면 되는데. 라면이 저렇게 점잖게 넥타이를 저건 매면 짬뽕 안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꽃게? 되죠. 말만 라면인데요. 뭐. 이건 방금 뭐죠? 간장? 와 저렇게 요리해서 저기에 라면 면발까지 들어가면 어머. 맛이 콩나물이 없을 들어가죠. 수가 없죠. 야, 이건 근데 정말로 약간 짬뽕에 가까운 느낌이 좀 나네요. 짬뽕 라면. 맛있겠다. 비싸 국물 보이는데? 빨리 한번 떠먹어보고 싶은. 전 저 콩나물이 너무 좋아요. 퍼지지 않고 탱글탱글한 차. 이거 뭐야? 이건 뭐죠? 야,
샐러드인가요? 네. 잠깐만요. 라면에 양상추로 지금 뭐를 약간 할까요? 샐러드처럼. 네. 라면 샐러드. 그렇죠. 국물 없이. 아, 비빔면 같은 거 있을까요? 더 냄비. 역시 라면 라면 야는 냄비죠. 냄비죠. 네. 네. 그 공기를 좀 만나게 해줘야 돼요. 면발. 맞아요. 면발을. 아, 이것도 왜 이렇게 천천히 보여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라면을 선택했는데도 저는 황 선생님 말씀대로 좀 간단한 라면을 좋아해서 샐러드면인가? 여기 오리엔탈 아, 드레싱 같은 아시죠? 거를 네, 오리엔탈 드레싱이 올라가네요. 걸쭉하게. 아, 오리엔탈 드레싱인가요? 전 춘장인 줄 알았어요. 짜장라면인가요? 네. 짜장라면? 맛있겠다. 저게 연어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비빔면. 역시 먹어보는 건 다르네요. 게, 새우 뭐 네. 이런 게 들어간 흡사 짬뽕과 비슷한 라면 네. 그리고 좀 드레싱 라면? 샐러드 라면. 샐러드 예, 라면. 오리엔탈 드레싱을 한 샐러드 라면을 봤는데 요즘 이렇게 라면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맞아요. 대형 마트 있잖아요. ABCD 마트. 네,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팩에 1, 2인용으로 사골 국물을 팔아요. 정말 좀 입맛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할 때 그냥 그 국물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국물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면 넣고 라면 스프 따가지고 넣으면은 똑같은 레시피인데 물만 바꾼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번 주에 쌀뜨물처럼 그렇죠. 라면의 질이 좀 달라져요. 확실히.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짬뽕 같은 라면에 토마토 있잖아요. 음. 토마토를 약간 볶아서 넣으면 그 약간 이국적인 이색적인 느낌이 나는데 훨씬 맛이랑 풍미가 더해져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그 아니 토마토 어린 친구가 하루에 5끼를 먹나 봐요. 그러니까요. 한 끼는 캡사이신, 한 끼는 토마토. 카레에 네, 사골에. 카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라면을 간편하게 끓여 먹었는데 요즘은 점점 라면에 값비싼 재료들을 첨가하면서 더 고급 요리화된 라면을 먹는 것 같아요. 문어를 넣기도 하고 뭐 그렇죠. 랍스타를 넣기도 하고. 아, 제가 전북 지역에 와서 얻어먹었던 라면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동죽라면이었습니다. 라면. 동죽으로 국물을 우려내고 네. 거기다가 라면을 삶아서 약간 설 삶아서 넣고 그다음에 수육을 조금 넣고 다시 한번 팔아 끓였는데 그 위에 물론 채소도 몇 개 얹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결국 생각을 해보면 다 제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동죽이든 바지락이든 그래서 제가 동죽라면 먹으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다음번에 올 때는 바지락 라면을 부탁한다. 바지락 칼국수의 라면 버전이네요. 예,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을 것 맛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제목이 49일의 레시피잖아요. 이게 보니까 49제를 지내는 이제 그 문화가 나오면서 49일 동안 하나하나 엄마의 그 장례식 뭐라고 했죠? 49일 49제고 연회로 하죠. 사람이 죽고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그걸 추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삶에서 뭘 배워갔지? 앞으로? 어떻게 재밌게 살지? 이런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그게 결국 이 49일 레시피, 49제가 아니라 49연회가 된 의미가 다 있죠. 저는 49일 레시피가 다 요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엄마의 비법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청소하는 방법들, 뭘 만드는 방법들 그런 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당신들의 삶을 이렇게 갖고 가세요 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 안내문 같은 거죠. 내가 남기고 간 것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추억하게 되는 어떤 한 자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레시피, 어떤 처방전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남겨놨다가 하면 위대한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자서전, 뭐 대통령, 정치인이 써놓은 자서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말 평범한 집에서도 본인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자서전 같은 문화를 써놓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보니까 이 집에서는 레시피 이런. 지금은 사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셨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러시아에서 음식 주방장 하시면서 러시아 음식을 우리나라에 가져오신 몇 안 되는 셰프 중에 한 명이셨다고 해요. 그때 레시피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만 레시피를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사람들도 뭔가 기록을 남기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분이 들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고 지방을 다니다가 보면은 아 이런 음식이 있었어. 근데 오히려 그 지방 사시는 분들은 전주 사시는 분들은 전주 음식을 잘 모릅니다. 다른 음식하고 비교를 안 해보기 때문에. 전북 임실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태양건조 국수를 하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두 분이 연세가 지금 이런 60대 후반 이런데 저분들이 아무리 봐도 지금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요. 저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국수는 없어지죠.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음식점도 그렇고 또 음식 식재료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다 말하자면 지도처럼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식으로 남겨놓겠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면 라멘집들은 저렇게 좀 조그만 소규모의 라멘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코츠 라면일까요, 저거는? 예, 그런 종류들이죠. 저거 생면인 거죠, 그러면? 예. 그 색깔이 노란 거는 소금으로 반죽을 하거나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고 땅굴에 손을 내친 건가요? 일본에서 어떤 집에서 라면을 먹을 때는 면을 끊어 먹는 걸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 한 입 먹었을 때 훅 하고 한 입에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끊어 먹고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소리 내지 마라고 이제 식탁 예절이 우리보다는 조금 조용하라는 쪽인데 면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허용이 되는군요. 예, 우동이든 소바든 라면이든 간에 면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방금 나온 남자분 저희 매니저랑 되게 닮았는데요? 매니저 근데 섭외했나요? 저렇게 파채가 올라가는 게 되게 국물 맛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죠. 그쵸? 육수 내는 과정. 여기도 역시 대파, 아까 김인가요? 양파, 마늘에 김이라니요. 생강 들어간 것 같고. 저 가루는 고추씨. 고추씨. 네. 고추씨를 넣으면은 맑은 칼칼한 맛이 나거든요. 상당히 지금 정갈하게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육수가 아주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소독에 애기만 없는 줄 알았더니. 호되기라고 표현. 후대. 이것도 지금 국물이. 그래서 아까 삶아놓은 돼지고기를 이제 여기 집어넣어서 스며들게 한 다음에 나중에 라면을 낼 때 저걸 썰어서 차슈추가. 차슈추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짜슈라는 저게 건데 좀 계란인가요? 전 저 맥주 계란이 너무 맛있어요. 꼭 안에 노른자가 이렇게 안 와, 들어가요. 맛있게 잘 익었다. 잘 익었다. 깨를 줬나 봐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꼭 이렇게 요리에 깨를 좀 많이 그쵸.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깨를 좀 그 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볶아서 더 가미하는 거겠죠? 국물이 저러면 확실히 고소한 맛이 나고 네. 좋아하는 분들은 고소해서 좋다 그러고 싫어하는 분들은 느끼한. 너무 텁텁하고 느끼하고 일본 라면 특유의 짠맛을 깨의 담백함과 고소함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면을 생면을 생면 아무래도 그 우리 육탕면보다는 금방 익죠. 예, 비교적 금방 익고 또 뭐 금방 익는 것보다는 부드럽고 확실히 소화가 육수를 흡수가 붓기 나고 전에 아까 보니까 와사비. 고추냉이랑 간장이 들어가네요. 저게 이제 소위 불질한다고 속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하면 표면에 기름기 같은 게 타가지고 확실히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 먹어보면은 식감이 먹는 감각이 전혀 다르죠. 들깨가루까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고기 육수의 약간 비릿한 맛을 잡아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만약 오늘 저희가 저 라면을 먹는다면 저는 선택을 바꾸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오늘 먹을 라면은 당육수로. 49일 레시피에 아,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죠. 버터가 들어간 시오라면. 아, 버터도 들어갈까요? 원래 생각대로 라면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라멘을 한번 이 49일의 레시피 방식대로 먹어볼 것인지. 저 면을 안 먹더라도 육수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영상 보고 나서 굉장히 강렬하게 와서 아 이거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그거 그대로 가야 되는데 힘이 안 나. 이게 칼이 좀 휘게 생겼어요. 칼이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라멘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멘. 네. 저는 다시 옛날에 예전에 그 첫 라면을 만났을 때 순간이 떠올라가지고 생생하게 보니까 자꾸 지금 마음이 좀 다시 이렇게 갈팡질팡하네요. 안 돼요. 네. 어디 가세요? 가지 이쪽으로요. 가지 마세요. 지금 면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라면. 근데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영상을 보고 나니까 라멘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라멘 첫 기억이 썩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맛있는 라멘을 먹고 그 라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뭐 라멘입니다. 아하. 라멘. 저는 오히려 라면이요. 어떡하지? 손정 씨가 움직이면 혹시 서로 미워하세요? 분위기가. 그럼 저희가 선택한 쪽에 맞춰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직은 몰라요. 모른다. 모르는지 안 모르는지. 라멘 화이팅! 예, 라멘. 네, 저는 이 그 라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제가 처음 일본에 갔던 게 스기우라 고헤이라고 일본의 첫 번째 그래픽 디자인 세대예요. 북 디자인 세대고 그분의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 하필이면 전시 끝나고 나서 라면을 먹었는데 이 전시는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걸 추구하면서 모던한 그런 흐름, 이분의 반세기의 흐름인데 라면은 전혀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시하고 이 제가 먹는 거하고의 이질감이 훨씬 더 크게 아, 내가 다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짜고 막 느끼한 이 맛이 근데 한번 도전해 볼까 했다가 아까 VCR 보고서는 아, 다시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수집이 라면집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국물을 안 먹으니까 굉장히 짜고 맵고 하죠. 국물이. 이것만 건져 먹고 국물은 그냥 흉내로 조금 한 모금 정도 마시거나 말거나. 맛만 딱 보는 정도에. 선생님 지금은 무얼 만들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오 라멘에 들어갈 파를 썰고 있습니다. 아, 라멘. 네, 오늘 라멘은 그 소금으로만 맛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당육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좀 깊은 맛이 좀 있고요. 담백하고 깔끔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라면을 제가 보통 이제 뭐 수업을 하거나 또 방송 촬영할 때 요리 연습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라면은 제가 어제 3번이나 끓여봤습니다. 선생님 라면에 계란은 풀어서 들어가나요? 그냥 들어가나요? 정말 질문 잘하셨어요. 달걀 노른자를 딱 2번 정도만 잘라주시는 거. 흰자하고 막 섞이면은 컬러감도 안 좋고 터져서 라면 국물을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달걀 자체로만 이렇게 색깔들이 흰색과 노란색이 따로따로 익을 수 있게끔. 그래서 노른자를 2번 정도만 잘라주시고 그리고 살포시 흘려 넣는. 네, 3번 연습 끝에 터득해서 와서 아마 제가 오늘 라면 드시는 분들은 선택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라면이요? 아니, 그래서 네, 라면요. 그래서 라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라면을 선택하라는 건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아 이거 수능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 라멘을 보면 아까 그 VCR에도 나왔지만 고명이 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네. 우리 일본에 가면 고명을 뭘 할지 뭐 맛을 뭘 선택할지 맞아요. 고르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다 합쳐도 그 우스갯소리 삼아서 일본 라멘은 절대 한국 라면을 못 이긴다. 왜? 오직 하나, 신김치 때문에. 이리 오시죠. 예. 이게 그러나 오늘은 자리에서 지금 라면입니다. 갑자기 지금 이 선생님 자리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잘못된 발언이십니다. 지금 여기는 라멘의 자리입니다.
고대하던 순간입니다. 라면의 비주얼이 궁금합니다. 또 김치 안 주잖아. 잠깐 왔는데 벌써 향이 나요. 김치가 없는 라면은 50점도 안 돼. 김치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김치가 없는 라멘은 얼마나 느끼할까요? 원래 이건 김치 없는 건데요. 자, 이 면이 불면 안 되니까 네. 자, 빨리빨리 빨리. 자. 오케이. 뚜껑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이거지. 이 양은 냄비. 하나, 둘, 셋, 짜잔. 이거지. 이 양은 냄비. 대박. 국수에 선생님 위에 올라온 가루가 뭐예요? 깻가루입니다. 이거 냄새 맡아봐야 돼요. 깻가루를 올려주셨어요. 이거 냄새는 공유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버터가 있습니다. 와 정말 신경 안 책에 써요. 써있는 그대로의 레시피. 거기서 이런 대사 나오죠.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버터를 넣으면 그 향으로 벌써 맛있는 기운이 전해진다고 지금 써 저 있었어요. 라멘 냄새가 너무 궁금한데 한번 어떤 냄새예요? 자 빨리 맡으세요. 지금 면이 불 것 같아서 이게 안 와요.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면 라면을 선택하면 돼요. 아 정말. 원시구. 자 다들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나요? 이제 라멘과 최종 결정의 포화지방 시간입니다. 덩어리. 식탁에 커다란 라면 냄비와 국그릇 4개가 놓이자마자 남동생이 자기 몫의 면을 양껏 덜어갔고 김은영 씨가 그런 막내에게 꿀밤을 놓았다. 시오라면으로 보이는 투명한 국물에는 흰 참깨와 마당에서 뽑아온 듯한 파가 잘게 썰어져 듬뿍 얹어 있었다. 전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 정말 고민돼요. 지금 버터 보면서 지금 고민했어요. 자, 다이어트. 자, 눈 감아야 되나요? 눈 감으시고요. 오른쪽을 내리면 라면이에요. 왼쪽을 내리면 라맨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오늘 면이니까 좀 빨리 할게요, 그냥. 하나, 둘, 셋. 어쩐지 네 그랬잖아요. 오늘은 나 혼자 못 먹을 것 같아. 오늘은 아무래도 한두 분이 못 드실 것 같아. 한 사람이 굶느냐, 두 사람이 굶느냐는 문제만 남았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끝자리가 좋지가 않네요. 와. 아 지난주랑 그릇이 똑같아요. 이거 한 입만 끝난단 말이에요. 호로록. 선생님 죄송합니다. 호로록 소리가. 한입답이네요, 한입답.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분명히 맛없을 거야. 고맙습니다. 분명히 맛없을 거야. 정의로운 길은 고통스럽고 힘든 줄은 알았지만 배가 고플 줄은 몰랐습니다. 면이 불 것 같으니까 빨리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배신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배신의 숲을 이루고 있네요, 여기는. 와, 역시 이 라면은 숲 속에서 이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다면 전 평생 이 숲에 있겠습니다. 배신을 하겠다는 거죠. 영화. 너무 맛있다. 아 근데 2회 때는 선정 씨가 못 먹어서 좀 고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고소하다뇨. 죄송한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죠. 선생님 정말 맛있네요. 어떡해요. 제발 빨리 좀 드시고 마무리부터 하세요, 그냥.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책이 있는 별미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책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저 드시죠. 천천히 드세요.